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2%, 그리고 코스닥은 0.33%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도 큰 순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4천억 넘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은 참 조금 특이하죠.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이 속도를 보세요. 이 기울기를 보면은 예전에 바로 직전 기준금리를 올릴 때하고 기간 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동일한 이 높이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버렸습니다. 또 심지어 이 속도라는 것은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때쯤, 그때쯤 이 금리를 내린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다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리고 오늘 시장 상승은 조금 특이한 게 기준금리를 이번에 0.75%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2.5% 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저렇게 올리게 되면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수요를 줄이게 되는 거고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래 올랐다. 이게 뭐냐? 일단 기준금리를 이번에 0.75% 올리는 것은 이미 시장에 다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월 연준의장이 향후 이번 지나고 나면은 9월 달에 있잖아요. 이때 또 그다음 또 몇 번, 두 번 더 있죠. 올해 총 3번 더 남았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관심거리였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확답은 일단 안 했습니다. 단서는 달았습니다. 지금 7월 달이고 이 9월 달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때 상황이 조금 받쳐준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에 꼽혀가지고 야,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는데 속도 조절할 수가 있다. 잘하면은 또 이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죠. 금리를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일단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국가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그 국가뿐만이 아니라 부도가 나지 않는 국가 내에서도 기업들 또 그리고 개인들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도가 나는 이 부작용을 갖다가 감수하고서라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것은 물가를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9월달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각각의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또 여러가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하나 이슈로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할 건데 그 변동폭이 상당히 크겠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은 연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17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또 9월 7일 되면은 베이지북 공개가 되죠. 회의가 있죠. 또 그리고 9월 21일 되면 또 경제 예측이 있고, 그 다음 9월 27일이니까 9월 말 정도 되면은 또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장은 또 이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렸고, 이번에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 그런데 이번에도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미국보다는 우리가 조금 기준금리가 좀 높은 게 좋은데 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다음번 9월 달에도 0.75%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꺼내놓은 상태라서 우리나라가 0.5% 올리지는 않을 거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지금 6%대 나와가지고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하게 되면 8월 달에도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부채 많은 분들 유동성 관리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관련 뉴스 참 중요한 건데 하나 더 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 정부 수립 후 72년 만에 인구가 첫 번째로 감소했답니다. 작년에 한 9만 명 정도 줄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늘어났었는데 인구가 줄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성장 동력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법무부에서 뭐 이민국을 만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민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인구가 줄었는데 인구가 줄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연금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을 갖다가 손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금 손대면은 그 정권 인기가 없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연금 손 한번 대고 문재인 정부 때 연금을 갖다 손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손대지 못했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정부 때 다시 손대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 공무원연금 손 한번 대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엄청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건들다가 그좀 시도하다가 제대로 못 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다시 연금 뭐 국민 인기가 뭐가 다 떠나서 일단 건들려고 하는데 건들게 되면은 결국 향하는 방향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연금을 가지고서 노후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탱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봅시다. 인구 요렇게 지금 이게 경제활동 인구라고 봅시다. 대충 요 정도 잡아놓고 보면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돈 버는 사람들이 현재는 굉장히 많은 상태에 지금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좀 괜찮은데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은 정말로 택도 없는 일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표시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여 위에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부양비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양비 늘어난 거 보세요. 지금 이제 계속 지금은 그래도 아직 좀 양호한 편이랍니다. 지금 그런 거고 지금 이 부양비가 점점 10년 단위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연금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받든 뭐 군인 연금을 받든 뭐 사학연금을 받든 국민연금보다 좀 나은 연금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들이 아마 용납을 못할 겁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서 계속 연금을 준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나는 용돈 연금 받고 너는 세금으로 적전하는 거 보전해줘 가면서 더 받네. 더 낸 걸 생각 안 해요. 더 낸 걸 생각 안 하고 더 받네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간의 갈등도 엄청 심해지고 특히 뭐 지금 한 20대나 이런 사람들은 30대 초반까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연금을 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떼이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는 뭐 이미 지난 한 12년 전부터 카페 가치투자용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연금 믿고 있다가는 엉망됩니다. 자, 연금에 대한 이야기,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연금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익 보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시장 같은 경우는 손해 안 보고 팔기만 하면 돼요. 오래 들고서만 대부분 다 수익은 납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자꾸 운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내고 못 파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익 내고 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매수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쪽으로 갔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죠. 기관들은 뭐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특히 최근 들어서 싼 거, 화학, 그리고 여기 의약품, 서비스업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의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17개 됩니다. 종목이 좀 많죠. 이건 당일 매수한 거라서
이 종목이 다 좋다라고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플랜 A 도움을 좀 받는 겁니다. 오늘 매수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 중에서 요 두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최근 7월달 들어서 이렇게 나온 종목들, 그리고 오늘 나온 이런 종목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그 시장에서 금리가 올랐는데 다른 거 금리가 올랐니, 뭐 9월달에 0.75% 또 올릴 수 있니,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주식 시장에는 다른 거 속도 조절 여기만 딱 보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린다거나 오히려 아니면 내릴 수 있다, 여기에만 딱 관심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무시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올랐는데, 오늘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고, 일단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고 보고, 또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한 2600포인트 이때는 매물대가 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2800포인트에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게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냥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마라톤 하듯이 좀 꼬이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뭐 1등을 하고 그런 뭐 상관없이 자신이 꾸준하게 이 끝까지 해서 완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로 가는 것도 끝까지 보여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고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까지 도달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만약에 운이 좀 좋아서 5년 만에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운이 좀 좋은 것도 있고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잘 돼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올라서 내가 목표한 금액 이뤘다, 그럼 5년 만에 은퇴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는 설사 그렇다 손 못 치더라도 한 10년 갔다, 그러면 아직 뭐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렇게 정리되면 또 가는 겁니다. 먼저 나간 사람들한테 아이고 좋겠다고 포즈 치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또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이 완주되는 시점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일 당장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완주되는 시점까지 가면 이때부터 나 행복하게 살고 이전에는 나는 진짜 불행하게 살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그 과정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다가 좀 더 자금 여력이 좀 되어서 아이고 내가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노동력을 크게 쓰지 않아도 뭐 충분히 이 정도 뭐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빨리 은퇴하는 거죠. 그냥 은퇴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씀씀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는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은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 달에는 4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200만 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스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출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활 수준에 맞춰가지고 뭐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현재 지금 삶이 만족스럽다 하면 그 만족스러운 어떤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럼 그걸 갖다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조금 좀 과하다 싶으면은 좀 줄이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 쓸데없는 지출 하지 말고, 부자들은 빚낼 때 돈을 버는데 빚을 내지 소비하는데 빚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상가를 갖다가 사서 이 상가로 내가 소득이 난다, 그거는 빚내서 사는 거죠. 그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괜찮은데 상가는 나중에 또 이렇게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자동차 소모품 가치가 0으로 수렴되는 거, 냉장고를 사는데 좀 덥어서 에어컨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지금 있는데도 휴대폰 이것도 뭐 이번에 좀 바꿔봐야지, 이런 거. 지금 우리 가족 네 가족이 다 합해도 휴대폰 요금이 한 8만 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 절대 안 나와요. 4명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휴대폰 요금이 한 8만 원? 하여튼 절대 1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휴대폰 요금제가 음성통화 뭐 얼마 안 해도 무제한 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KT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어떻게 쓰느냐, 전화기를 그냥 현금 주고 바로 사죠. 전화기를 현금 주고 바로 사니까 유심만 가서 꼽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기를 바꿔야 되는데 꼭 가서 하면은 통신사에서 조건을 걸거든. 뭐 5G 요금제 얼마에 써야 되고 몇 대리석 유지해줘야 되고 뭐 휴대폰 할부 요금 너가 뭐 하면 한 사람 썼는데 10만 원씩 나온 사람 세필 있습니다. 그래서 4명 가면은 뭐 어린이들 아니면 뭐 좀 청소년들은 좀 작게 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5만에서 30만 원 통신요금으로 쑥쑥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4명 써도 10만 원밖에 안 나와. 10만 원도 안 되는데 한 4명 쓰면서 통신요금 한 2, 30만 원 나가버린다. 이것도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아껴보고, 뭐 휴대폰도 뭐 좋은 거 쓰면 좋겠지만은 정 안 되면은 요즘 중고폰도 많이 팝니다. 그런 거 사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소비를 갖다가 잘 통제를 하면 은퇴가 좀 빠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참 희한합니다. 눈 뭐 다 가리고 지 딱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도 모레도 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큰 변화가 이래 없는 게 휴가철 아닙니까? 지금 휴가철이라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휴가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 휴가가 붙잖아. 지금 법원도 판사들 휴가 내는 법은 많죠. 그래서 뭐 뉴스 보면은 뭐 법원 휴장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휴가가 왔기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어요. 뭔가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8월 초에 뭐 이제 말단 직원들까지 이제 휴가 대충 좀 갔다 오면은 정신 좀 차리고 새로 진행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